자,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12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허가 불허가 처분 나와 있습니다. 허가의 기간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허가 기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강원도 평창군수는 개발이 허가 신청에 대해서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줄 것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15일 동그라미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이죠? 네, 15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4번의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이 나와 있죠. 개발이 허가 기준 별표를 하시고요. 허가 기준은 별도로 따로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오지 선당에는 자주 들어갑니다. 자, 개발이 허가 기준 내려오셔가지고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심사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이 박선에 들어오면 몇 개가 있죠? 동그라미 1번으로 시작하면 동그라미로 마지막에 몇 번이 끝났죠? 5번. 책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으로 시작하면 동그라미 5번이 마지막이니까 개발이 허가 심사 기준은 5개가 됩니다. 그 5개를 1번하고 3번까지 하면 충분해요. 시험을 볼 때는. 주로 이제 1번하고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만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까요? 줄 것이십시오. 동그라미 1번. 별표 하셔야 되고 줄 것이십시오.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개발 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규모 동그라미. 이때 규모는 형질 변경 허가 규모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별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 규모가 적합해야 허가해 주게 되죠. 예를 들면 기업부터 리얼번이 용도지역별 개발이니까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면적 규모가 됩니다. 이것을 암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부터 리얼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째 암기입니다. 통째 암기. 앞에 적으십시오. 통째 암기라고. 통째 그냥 푹 고아서 드시면 됩니다. 네. 통째 암기 적어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뒤쪽에 공간이 좀 있죠. 거기 적으십시오. 세 줄 필기하십시오. 개발이 허가 심사 기준. 첫 번째 형질 변경 허가 규모입니다. 적으십시오. 농공관 3만 제곱미터 미만. 계속 이렇게 올 겁니다. 농공간 3만. 농공간 3만 제곱 미만. 농공간 3만 제곱 미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 면적이 얼마? 면적 규모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 허가 나요.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3만 제곱 미만이 허가 납니다. 농공간 3만. 그 다음에 본옥, 그리고 자보. 본옥, 보존녹지지역입니다. 자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보존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 가능합니다. 5천 제곱 미만입니다. 농공간 3만, 본옥, 자보 5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공간 3만, 본옥, 자보 5천. 나머지 모든 농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농공간 3만, 본옥, 자보 5천 그렇게 보십시오. 나머지 1만, 농공간 3만, 본옥, 자보 5천, 나머지 1만. 이런 것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외우면 돼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이거 문제에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연습합니다. 지금 외우고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7달부터 준비 탕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잠깐만요. 다 적었죠? 농공간 3만, 본옥, 자보 5천, 나머지 1만. 그렇게 해두시고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 평창군 농림지역이죠. 그럼 강원도 평창군 농림지역에서 형질 변경을 허가 신청해서 받으려면은 그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 얼마 미만이 됩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 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또 잠깐만 저를 잠깐 봐주세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허가 받을 수 있는 면적 규모는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땅 사서 허가를 받고 도시계획과 군계획과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허가 받을 수 있는 면적 규모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 나가면 엄청 셉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해석을 하면은,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 용도지역별로 이거 이상을 개발하면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로 허가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이상은. 그러니까 전부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이 용도지역별로 이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허가받고 개발할 수 있고, 용도지역별로 이 이상 규모로 대규모 개발은 공적 개발로 국도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공적 개발이니까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결정을 해줘야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봐요. 농림지역 공적 관리지역에서 골프장을 짓습니다. 골프장 만들 거예요. 농림지역 공적 관리지역에서 골프장을 만들려면 3만 제도 미만을 밀어야 됩니까? 3만 제도 이상입니까? 이상을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만 제도 이상이니까 사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골프장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허가받고 못해요. 전부 관할시장 군수가 도시공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관할 도지사가 사업을 결정구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할시장 군수가 도시공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해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골프장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요. 정말로 공부를 공부해보면 시장으로서 최고입니다. 정말 좋아요. 아, 대단하다니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중에서 한 20대, 30대, 40대 중반 이하 정도 되면 시장 군수도 한번 도전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다, 진짜. 이걸 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누구나 이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금이 좀 되고 하면은 열심히 해서 돈도 좀 벌고 하면은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될 수 있는 사회가 그게 민주사회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시장 군수가 타고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열린 사회, 그게 민주사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공부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고요. 진짜 전문가로 여러분 돈 많이 버셔가지고 한 100억 정도 벌고 50억 이상 벌고 하면은 좀 지역을 위해서 좀 돈도 좀 쓰시고요.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좀 하시고 하면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싸. 자, 시장구조 되기 위해서. 자, 2번. 동그라미 2번. 129페이지 2번. 도시공관리구역. 허가 신청된 개발이가 도시공관리구역과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강원도 평창군에서 개발이가 토지 형질 변경이 원하여 개발이가 받으려면은 그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강원도 평창군 도시공관리구역이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허가난다는 뜻입니다. 또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3번 보십시오.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허가됩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4번, 5번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제철 넘깁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시려면은 132페이지 오셔야 돼요. 132페이지 옵니다. 132페이지에 오셔서 6번에 발표하시고요. 개발의 허가의 조건부 허가 동그라미, 이행담보 동그라미, 조건부 허가하고 이행담보를 동그라미를 해두시고 아까 필기를 하던 곳이 있을 거예요. 필기를 하던 곳이 122페이지입니까? 네, 122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122페이지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122페이지 오셨습니까? 네, 122페이지를 펼쳐두시고 고개를 딱 들면 됩니다. 고개 드시고요. 강원도 평창군에서 펜션 부지 주소를 위해서 행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평창군청에다가 개발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군청에서 허가를 해주면은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조경과 경관 계획서,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적보 계획서를 첨부하고 개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요. 단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개발 허가를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기반 시설 설치나 용적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개발 허가 신청서가 강원도 평창군청에 제출되면은 군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줬을 때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평창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발이 허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며칠 내에 하죠? 15일. 아까 칠거드리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누가? 강원도 평창 군수님이 시청군청에서 그 이야기죠. 근데 그 강원도 평창 군수님이 그 설 연휴 때 있잖아요. 설 연휴 때 그 설교도 좀 하고 이렇게 사모님을 안 도와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사모님이 야단 맞고 출근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날 허가 신청된 거 전부 불허가 처분해버렸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객관적인 심사 기준으로 해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개발 허가를 심사하는 기준 조금 전에 체크했거든요. 몇 개죠? 5개 중에서 우리는 3개를 공부한 겁니다. 첫 번째, 용도직별로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적합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규모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 면적 규모예요. 농공관 3만 제곱미터 미만, 본옥 차보 5천 제곱미터 미만, 나무 용도적은 10,00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됩니다. 두 번째는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 대해 소수된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해야 돼. 이렇게 5개 공부한 거예요. 다음에 개발허가를 할 때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어요. 개발 행위를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시험 내는 게 아니고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조건부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알면 오래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적었죠? 적어놓고 설명드리면 되죠. 잠깐만요. 아까 개발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 허가 신청서만 달랑 제출합니까? 일정 계획서 첨부됩니까? 일정 계획서를 첨부해야 되죠. 그 개발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경관과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첨부하는 거 여러분 옛날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아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처럼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도 오늘 아셨잖아요. 그럼 일반 국민이 개발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 이런 계획서 첨부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첨부를 못하고 허가 신청서를 군청에 제출한 거예요. 군수님이 아니 이렇게 무식한 민원인이 있나? 아니 개발허가 신청 제출할 때 법이 정한 계획서 하나도 챙기지 않고 불허가 처분이야. 이게 좀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몰라서 일반 국민 법률을 몰라서 허가 신청에 첨부된 계획서를 첨부하지 못했는데 바로 불허가 처분,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이번에 펜션부지 조성하시고 형질 변경 허가 신청하셨는데 허가 신청서를 군청에서 받아보니까 그 계획서에 그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뭐 환경 방지 조치 계획서나 위해 방지 조치 계획서나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적고 계획서나 조경이나 경관 계획서 첨부하지 않으셨던데 모르시고 첨부 못 하신 거죠? 그럼 군청에서 우리 선생님 믿고 그냥 개발허가 해드릴게요. 대신에 허가받고 공사하시다가 좀 환경오염 방지 좀 잘 하시고요.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사늘이 잘라서 하면 보기 흉하니까 조경 조치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이렇게 의견을 들어봐요, 허가 신청자에게. 하실랍니까? 하신대요. 그러면은 선생님을 믿고 조경 조치 등을 잘 하실 것을 조건으로 군청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것을 무슨 허가라고 합니까? 조건부 허가 제도. 들어보니까 조건부 허가 제도는 허가권자를 위한 제도입니까? 민원인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민원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금방 그 내용이 전부예요. 내용이 필요할 게 없다니까.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다고 아시면 돼요. 조경 등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늘 됐습니까? X. 조경 등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반영이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잖아요. 이분이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장입니다. 공인중개사고, 이게 이제 개발이 허가 신청한 우리 고객님이에요. 또 고객님이 또 공인중개사 소장에게 물어봅니다. 이번에 군청에 허가 신청할 때 드는 돈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야. 형님, 땅 샀잖아. 형님 땅을 개발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드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겠죠. 그죠? 이행 보증금을 군청에 예치를 해야 허가해 줍니다. 앞으로 개발행 허가 신청할 때 무슨 돈이 들죠? 이행 보증금을 내야 돼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행 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다는 점을 하시면 돼요. 이행 보증금 예치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행 보증금 예치가 뭐냐면은 여기요. 개발이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 허가 신청서만 제출합니까? 온갖 계획서를 첨부합니까? 법이 규정한 온갖 계획서를 대부분 첨부를 해요. 공인중개사들이 상당한 과정에서 이런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챙겨드리거든요. 다 준비하죠. 왜요? 이거 첨부 안 하면 허가 안 날까봐. 법이 정하는 것은 다 챙겨갑니다, 보통. 이거 이제 첨부해서 허가 신청한 거죠. 군수님은 허가해 줄 때 무엇을 믿고 해줍니까? 반드시 이 민원인은 개발 허가를 하고자 하는 이분은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첨부한 계획서 내용을 잘 이행할 것을 믿고 허가해 준 거잖아요. 해줬는데 세상에 공사를 할 때 진짜 아까 바위 깰 때 다이너마이트 폭발했잖아요. 위에 좀 덮고 해야 될 거 아니까. 그죠? 이걸 그냥 터뜨려가지고 동네 장독대 지붕 펑크 다 났지 송아지 코피 터지지 아까. 그죠? 그리고 사늘이 다 잘라놓고 세상에 나무 한 폭이 안 심고 조경조치 안 하지. 펜션은 지어놓고 들어갈 길도 없고 뭐야 이게 이제. 그때마다 군수님 따라다니면서 허가 신청에 첨부된 계획서 이행하십시오라고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군수님이. 그래서 그 허가 신청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개발허가 받은 자가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이분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군청에서 예치시키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로 합니다. 상당해요. 총 공사비의 20% 이내입니다. 1억이면 2천만 원 내요. 허가해 준다니까요. 단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돈 없으면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수로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제도예요. 내용을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죠, 많이. 이거 이행보증금 예치제도가 독립적으로 한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알려주려고 문제집이나 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에 반영될 수 있는 전부 지문으로 띄워서 연습하게 해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행보증금 예치를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교재 오시죠? 이행보증금 예치. 이런 교재 132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132페이지 오세요. 132페이지 오시면 제일 위에 조건부 허가의 사유가 나와 있습니까? 밑줄 것이고 지나갈 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읽어보겠습니다. 줄걸 봐주십시오. 밑줄 긋지 말고요. 자, 강원도 평창군수가 개발 허가를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지금도 줄 긋죠.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 허가를 할 수 있다. 줄 것이죠. 경관이나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줄 것이고 이게 뭐죠? 조건부 허가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판단하시면 된다 그랬죠. 네, 다음 내려오십시오. 이행 보증금 예치 요건 나와 있습니다. 작은 별표 하나. 네, 읽어볼게요. 금방 설명드렸거든요. 강원도 평창군수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 다음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허가 받는 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치 사유가 몇 개 나와 있죠? 5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묶어줍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박스 안에 5번까지 묶어서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예치 사유가 됩니다.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예치 사유. 그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개발허가 받는 자에게 시청 군청에서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치 사유 5개를 외워야 될 거예요. 일단은 참고입니까? 참고로 읽어둡니다. 아직 외우지 마세요. 문제풀이 할 때
살짝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네, 살짝 읽어줄 거. 그리고 이걸 제가 별표하고 외우게 안 하는 이유가요. 이런 거 별표하면 진짜 암기 부담을 갖고 5개를 다 외우거든요. 근데 이것만 외워서 답을 찾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한 줄 들어갈 뿐이에요. 그럼 이거 전체가 통째로 한 문제니까 통째로 암기를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뽑아서 외울까봐 제가 암기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참고하시고요. 다음 내려옵니다. 3번. 이행부지금 예치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빨리 줄 것 같습니다. 박선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중간에 공공기관 줄 거예요. 공공기관. 3번에 저 끝에 공공단체. 그래서 국가지자체 등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행위를 할 때는,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조치 안 하고 적용 조치 안 하고 도망가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등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행부지금 예치합니까? 면제해 줍니까? 예치 면제.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 앞에다가 묶어놓고 앞에다가 예치 면제 적어놓으면 됩니다. 예치 면제. 그래서 국가 등은 이행부지금 예치 대상입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읽고 지나가면 되죠. 그리고 제일 밑에 봅니다. 132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찾으셨나요? 132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132페이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 얼마? 20% 이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줄거놓으면 되죠. 뭐 숫자 뭐 대충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이행보증금 예치는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처분까지 다 왔죠. 기준에 맞으면 허가, 허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불허가 처분하면 불복하면 행정소송 가면 돼요. 안 적어도 됩니다. 행정소송 가면 돼요. 근데 행정소송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사서. 한번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개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소송 말려들면은 국가가 시청군청에서 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불허가 처분했는데 그거 변호사 사서 소송해서 이길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만 날리고 힘드니까 안 하시는 게 낫죠. 뭐. 세상에 땅이 그 땅뿐입니까?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고 공사를 하고 끝나면은 중공사를 받게 됩니다. 이게 또 시험이 나오는 법이 딱 있어요. 중공검사 찾아갑니다. 한 페이지 넘기세요. 한 장 넘기면 나옵니다. 8번 중공검사 오셨습니까? 중공검사 대상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별표하시면 돼요. 줄거십시오. 중공검사 대상 134페이지 중간입니다. 자, 중공검사의 대상. 자, 줄거십시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그 밑에 줄 토석의 채취까지 줄 거면 몇 개죠? 4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가 중공검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지금 4개를 제가 밑줄 꺼드렸는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까지 밑줄 꺼드렸죠? 그 4개가 중공검사 대상인데 허가 대상 중에서 그게 포함되지 않은 거, 보이지 않는 2개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게 2개가 뭐죠? 토지, 분할. 밑에 적으십시오. 토지 분할이 없잖아요. 토지, 분할. 또 없는 게 뭐죠? 물건, 적치. 그렇죠. 물건, 적치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이 2개는 중공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은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는 물리적 공사가 수반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포크레인 투입하거나 불도저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토지를 분할할 때는 측량해서 필지를 안 오면 되는 거고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물건을 가져다 두면 되는 거지 뭐. 물리적인 공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중공사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사업 완료 모두 중공사를 받아야 한다. 옮겼습니까? X. 모든 개발행위가 사업 완료, 중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중공사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밑에 예외가 있을 거야. 예외 찾으셨습니까? 내려오십시오. 예외.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지금도 미줄것입니다. 건축급성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얻은 게 뭐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급성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은
그 사용 승인이 건축에서는 무엇입니까? 준공검사예요. 건축에서는 준공검사를 무엇으로 표현하죠? 사용 승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건축법상 준공검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법상 준공검사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발 사업 완료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지 행위, 그리고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이미 받았다면 이 법상 준공검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런 부분도 지문에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봐요. A4 한 14장, 12장 정도 분량을 솔직히 이거 딱 정리하면은 이거 A4 한 장 분량 안 되잖아요. 이 정도 줄여드리면 할 수 있는 거 딱 나올 거면 딱 뽑아드린 건데 뭐. 이거만 나오는데 뭐. 혹시 여기에 체크하지 않은 것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정답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정답을 결정하면 거의 뭐 90% 이상 찍어내서 드린다라고 보면 돼요. 이걸 한 번 하고 시험 칠 거면 계속 반복합니까? 이걸 오늘 풀게 했죠? 3월 달에 또 이대로 그림을 또 해요. 5, 6월에 또 그림을 그리고 또 그대로 해요. 그때도 강원도 평창군을 예를 들어요.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여기에 띄웠던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또 계속 연습을 해요. 좋으시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오십시오. 138페이지. 138페이지 오면은 이제 단락이 바뀝니다. 138페이지 오시면은 저 위에 큰 2번에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별표하십시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책자 넘어갑니다. 2번 기반 시설 부담 구역도 별표하십시오. 140페이지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도 별표하시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네, 추억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저 좀 봐주세요. 거기는 안 적어놨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 2019년도 작년에 시험 나왔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29회까지만 적어놨죠? 네, 30회 시험 나왔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리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금도 공부합니다. 잠깐만요. 저 좀 보세요. 교재는 조금 이따 볼 거.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배우셨죠? 저하고 하셨잖아요. 그죠?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 5개를 도전해 봅니다. 5개를. 교재를 만지면은 뛰어갈 거고, 네, 그거 4개, 5개를 다 외워야 됩니다. 네. 저를 보고 하십시오.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 5개.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순서로 개발제한구역 그 밑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 그 옆에 시가와초정구역. 그 옆에 수산조선보호구역.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5개에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관리구역이다. O 믿겠습니까? X.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관리구역이다. X. 시험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다음 중 도시공관리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구분해야 그럼 답을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 5개를 같이 한 묶음으로 만들어보고 아닌 것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 안 하니까 도시공관리구역을 결정고시 하게 될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는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지정을 결정고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만약에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누가 지정해야 되죠? 부산시장밖에 없죠. 그죠? 서울은 누가 지정하죠? 서울시장.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수. 그럼 지정권자가 다 됐잖아요. 그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니까 국토교통부에는 중앙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시군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까? 지방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해도 암기사항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개발 밀도 가격이 무엇인지 설명을 다 듣고 교재에 제가 필요한 것을 읽어서 필기 대신에 밑줄 그어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밀도 가격에 오십시오. 야, 이걸 아침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하면 진짜 좋은데. 그죠? 종일. 자, 개발 밀도 가려고요. 시나옵니다. 개발 밀도 가지고 이건 죄송한데 여러분들을 서울로 모시고 갈게요. 네. 서울의 2호선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이고요. 자, 시작할게요. 서울에서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우리 서울이든 부산이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개발 완료.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발 완료된 개발은 뭐죠? 건축. 그러면은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서울, 강남은 대부분 상업지이니까 건축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주변에 전부 공무용대 빌딩, 상가로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도로가 되는 거고, 여기도 다 건축이 다 끝났죠. 마대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적보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요, 그리고 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림 그리지 말고 구경하는 겁니다. 그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가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아파트. 강남역 역세권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 70년대, 80년대에 대부분 개발됐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입니까? 저밀도입니까? 저밀도. 저밀도니까 낮은 층수로 개발되어 있다고요. 건폐율도 낮았고요. 그래서 층수가 10층이라고 할까요? 10층이고 2000 세대였어요. 세대수가 2000 세대, 2000. 근데 역세권 아파트를 재건축합니다. 재건축할 거예요. 재건축하면 10층 아파트 노후 불량주 판정된 10층 아파트 철거하고 50층 뽑을 거야. 50층. 왜 20층이라고 하세요? 50층 뽑아버릴 거야. 이렇게 고밀도 개발이 추진됩니다. 그러면은 10층 재건축 아파트를 50층으로 재건축했으니까 시대수는 2000 시대입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까? 증가죠. 6천 시대를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봐요. 도로. 강남역 사거리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성동차가 이렇게 신호받고 자동차가 건너가려면 사거리를 건너가려면 신호를 3-4번 받는데 역세권 아파트 시대수가 2000 시대가 6000 시대 되면은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또 증가되잖아요. 도로의 이 강남대로 이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넉넉해 보입니까? 향후 부족이 예상됩니까? 향후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도로 밑에 상수도 공급 능력이 넉넉해집니까? 부족해집니까? 부족하죠. 하수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하수 시설의 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잖아요. 제가 몇 개의 기반시설 이야기했죠? 3가지.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 시설, 시설 용량 부족이 향후 예상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교 있었거든요. 재건축하기 전에는 이 동네 아이들하고 2000세대 아이들 다 수용했거든요. 반전의 시대에서 6000세대면은 이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향후 심각하게 부족할 것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학교 이 4가지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나대지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갑자기 도로 파헤쳐서 상수도 공급 능력 늘리고 하수 시설 처리 용량을 늘리고 도로 주변에 빌딩 다 철거해버리고 도로를 확장하고 학교를 다시 짓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 관리하려고 지정하는 것을 무엇으로 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한다. 정리해 볼게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는데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밀도,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지정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되면은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야 되니까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건폐가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합니까? 강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률은 건폐가 용적률을 모두 강화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할 용적률만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용적률 50%를 강화하니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규제하죠. 용적률은 건축 면적을 규제합니까? 높이를 규제합니까? 높이. 그러면은 재건축할 때 아까 50층 뽑아 올리기로 했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돼서 용적률이 절반이 강화되면은 50층입니까? 재건축 이후에도 25층 내외로 관리됩니까? 25층 내외로 관리되니까 실외수가 절반이니까 6천입니까? 3천입니까?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3천 실외 내외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로가 부족한 문제,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 상수도 공급 능력과 하수 시설의 처리 용량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도입된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무엇이죠? 라고 손님이 물으면은 이렇게 말할 거죠. 같이 말해요. 마음속으로 말을 해봅니다.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나대지가 없는 동네인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등 부족은 예상되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밀도를 높입니까? 낮춥니까? 낮추어 관리할 목적을 지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밑줄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교재. 자, 지정권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입니다.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없다고 됐죠. 서울은 누가 지정하죠? 서울특별시장. 부산은요? 부산시장. 줄 것이죠. 특별시장도 군수까지 미칠 즉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는 줄 것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줄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미개발입니까? 개발 완료입니까? 개발 완료. 개발 완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동그라미, 이때 개발행위는 신도시 개발입니까? 재건축 등입니까? 재건축 등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등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할 때 기반시설 동그라미. 이때 기반시설 4개를 적어야 됩니다. 도로, 상, 하수도. 하나가 뭐죠? 학교. 도로, 상하수도, 학교.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 4가지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또 줄 거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지정 기준대로입니다. 지정 기준이 몇 개죠? 박사네?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4개가 있죠. 4개인데 동그라미 1번만 발표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에 기억부터 미음을 묶어주십시오. 기억부터 미음을 묶어주시고 발표하시면 돼요. 개발 밀도 가지고 지정 기준 너무 쉬워요. 기억부터 미음을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십니다. 벌써. 잠깐만요. 개발 밀도 가지고 지정 대상은 4가지 기반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맞죠? 하나가 뭐죠? 도로. 하나가 뭐죠? 상수도. 하나는 하수도. 하나는 학교. 그럼 다음 끝난 겁니다. 기업군까지 볼게요.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현재의 차량 통행 현장에 지체된 지역입니다. 도로 서비스, 도로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 외우면 되죠. 도로.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로 인정하는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입니다. 도로율 할 때 도로 동그라미에서 기억과 이해는 2글자 외우면 됩니다. 도로. 향후 도로에 넉넉합니까? 교통량 수용 능력이 부족이 예상됩니까? 부족. 그게 공통점이에요. 도로 부족입니다. 도로 외우시면 되죠. 그 다음 내려오십시오. D각번.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수도시설 동그라미 하십시오. 미음번.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시설 동그라미. 향후 2년 내에 학생 수가 학교의 수용 능력, 학교 동그라미,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전부 다 학교 수용 능력 부족이 예상된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의 처리 용량 부족이 예상된다. 공급 능력이 부족이 예상된다. 도로의 부족이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4가지 기반시설 단어가 보이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입니까? 개발밀도 가리구역 지정 대상입니까? 개발밀도 가리구역 지정 대상이다. 그 4개를 보고 답을 찾아야 되고 20%나 2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놓으십시오. 지정 절차. 개발밀도 가리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개발밀도 가리구역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줄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줄 거고, 심의 동그라미 하면 되죠. 심의를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찍으십시오. 아니야. 심의 밑에 찍으십시오. 심의 동그라미 밑에, 심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적으세요. 아니야. 주민, 의견, 정치 절차가 없어요. 개발밀도 가리구역 지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도시구역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지. 주민 의견 총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작년에 쉬운 문제인데요. 다음 좀 그 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이 개발밀도 가리구역. 이 작년에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4번 내려오십시오. 개발밀도 가리구역 지정 효과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 우선은 개발밀도 가리구역 안에서는 대통령 적으십시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운을 띄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 운영률을 모두 강화 적용할 줄 알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령에서는 가로원에 있네요. 실제로 대통령령에서는 줄 거죠. 해당 가로원에 줄 것입니다. 당의 용도적에 적용될 용적률 최대한도 몇 퍼센트?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만 강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죠. 밑줄 그리는 거 준비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여기서 또 잠시 휴식했다가 들어오면은 6시 한 반 정도에 마무리할 경우는 늦어도 6시 35분을 안 넘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조금만 하고 가요. 알겠죠? 네.